라이벌 팀 간의 치열한 승부를 우리는 더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더비가 탄생합니다. 디펜딩 챔피언 울산이 4연패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홍명보 감독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죠. 감독 중간에 나가죠. 그냥 나간 것도 아니에요. 월드컵 못 가면 누가 책임질 거야? 왕에 도전하는 사람은 말이야 이러면서 저는 사실 불가능이라보다 이제 회의적이다. 이 자리는 이분법적 사고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겠죠. 뭐. 막걸리 드셨어요?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합니다. 하드코어 스포츠 토크 배틀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더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먼저 더비더비가 배출한 토크 폭격기 박문성. 뭐라도 이렇게 뭐 폭탄이라도 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폭격기 맞습니다. 예. 박문성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 더비더비의 리베로 네. 이주헌 해설위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팩트는 기본이고요. 토론 과몰입러 서형욱 해설위원과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못 봤던 뉴페이스도 함께 하겠습니다. 축구 네. 해설계의 칠갈 박찬우 위원님도 오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갔잖아요. 아, 장안의 화제입니다. 상암동 일대에서 이거 안 본 사람은 이제 대화에 못 낀다. 장안이 상암동이군요. 어땠어요, 주변에서? 저는 안경이 왜 그러냐. 안경 대가 휘었다. 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오는 길에 안경점 가서 좀 맞추고 왔습니다. 아 그게 보여요 영상에서? 저도 몰랐는데 정말 그래서 가보니까 댓글에도 있더라고요. 안경 새로 사가지고 바꿔 끼고 오라고. 아 네. 그 박펠레의 저주라고 그런 게 있다면서요. 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일부러 그때 이쪽에 앉으신 거다 뭐 이런 반응도 있던데. 그랬더니 이제 카라바오컵 떨어졌죠. 완벽하게. 하지만 네. 우리에겐 유로파리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게 아직도 안 아니에요. 보셨어요?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야.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일단 1회 때는 좀 안 한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업로드되고 나서 한 2, 3일 뒤에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오.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저 이거 했습니다. 네.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가 가열차게 홍보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K리그 개막이 방송일 기준으로 나흘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이번에 또 창단 처음으로 K리그 1 승격에 성공한 FC 안양과 더불어 12팀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디펜딩 챔피언인 울산이 과연 4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지 오늘 뜨거운 토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이 왜 이렇게 나뉘었는지부터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듣고 갈게요. 이쪽이 지금 울산 4연패 불가능하다 쪽인가요? 그렇다대요? 아니 근데 저는 지고 그렇대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고 가는 아니. 겁니다.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와 보면 꼭 이렇게 좀 소수 마이너 쪽에 이렇게 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해야죠. 그 울산이 우승할 수 있다라는 그 예상이 마이너인가요? 없다가 마이너라고 없다가. 없다가. 자기가 지금 어디 앉아 있는지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제가 잘못 말했어요. 박찬우 위원님은 왜 불가능 쪽에 좀 저는 사실 거셨어요? 불가능이라보다 이제 회의적이다에 이제 건 쪽인데 우승할 가능성이 우승 못할 가능성보다 낮다 쪽에 거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컨셉상 못한답니다 우리는. 그렇죠. 네, 못한다. 저는 그러니까 다른 팀이 한다. 못할 가능성이 아니, 두 높다. 분이 네. 이렇게 논쟁이 있으시면 안 돼요. 다른 팀이 한다. 우리 다른 팀이 우승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못하는 죄송한데 오늘 그 주제를 좀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은요? 최근에 K리그에 봤을 때 가장 꾸준한 팀은 울산이에요. 그 꾸준함에 저는 높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 울산 우승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K리그를 구성하고 있는 감독들과 선수들에게 전체 투표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누가 우승할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을 팀은 울산이라고 봐요. 그럼 객관적인 전력이나 그동안 흐름이 울산이 가장 좋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울산은 통산 5번 우승을 했습니다. 4연패에 도전하는 디펜딩 챔피언 울산. 이렇게 뭐 팀마다 팀 컬러가 있잖아요. 어떤 축구를 하는 팀입니까? 울산은 뭐 간단해요. 울산 선수들 딱 보면 그냥 전형직 국가대표 팀이고 외국인 선수들도 뭐 K리그에서 거의 뭐 원투 펀치 이 정도의 능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승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울산을 설명하려면 사실 홍명보 감독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죠. 홍명보 감독 시절에 일단 우승을 해놓은 거니까. 홍명보 감독이 축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밸런스입니다.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상당히 좀 중시 여겨요. 근데 어찌 보면 좀 잔잔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중시하니까. 안정적인 네, 느낌. 안정적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재밌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약간 지루한 감도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안정감이 좋은 선수들, 왜냐하면 이제 울산현대가 돈을 되게 많이 쓰는 팀이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과 결합하면서 그동안 3연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요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울산은 그 전에 이제 김동훈 감독 시절에는 훨씬 더 다이나믹한 팀이었어요. 홍명보 감독이 온 다음에는 그 느낌은 좀 줄어들었는데 대신에 기복이 줄었죠. 그래서 김도훈 감독이 있었을 때는 우승을 못했을 때 좋을 땐 좋았지만 중요한 순간에 경기를 못 잡아내니까 쫄보 축구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쫄보 괜찮나요, 공중파? 사실 근데 저를 섭외했던 것 자체가 사실 뭐 방송을 그렇게 뭐 이렇게 차분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들 때문인지 이게 울산이 준우승에서 최다인 팀이더라고요. 울산이 좀 못했던 것도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전북이 최강 시절이었어요. 아, 전북이 극강을 달렸기 때문에 그때 항상 전북에게 밀려서 2위를 했다. 근데 역전된 것이 이렇게 된 거죠. 울산이 조금 더 잘해졌고 전북은 무너지면서 사실 최근에 역전돼 버린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만년 2위라는 말은 좀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우승도 5번을 했기 때문에 만년 2위 팀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네. 홍영원 부임 전까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네. 확실히. 그때는 이제 우승을 몇 번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뭐 3연패를 하고 나서는 우승 횟수가 확 늘어났으니까 그런 이미지 좀 덜어놨고 아. 제가 굉장히 최근에 네. 근데 3연패가 없었다면 그 표현이 맞는데 최근에 3연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꾸준한 팀이라고 봐야죠. 이 그치. 팀은 언제나 우승을 도전하고 그래서 준우승도 있었지만 3연패를 할 정도로 힘이 있는 팀이다. 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10번이나 준우승을 하려면 긴 시간 동안 강팀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준우승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홍진호 씨가 2등도 잘한 거야. 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예. 콩라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네. 예. 그럼 울산을 뭐 빅클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클럽이죠. 예. 예. 명문 클럽을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은 3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역사가 길 것. 두 번째, 긴 역사 동안 성적을 냈을 것. 세 번째는 그 안에 서사를 담을 것. 근데 이제 울산은 그런 것들이 다 있죠. 우리가 이제 울산하면 오래된 역사, K리그에서도 가장 오래된 어떤 그런 팀 그렇죠. 중에 하나고, 뭐 성적은 아까 다 얘기했고, 서사도 보면 우리가 울산 얘기하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동해안 더비, 뭐 김병지, 뭐 김신욱, 철대축구 많은 서사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전수. 네, 그렇죠. 이천수. 이렇게 딱 보면 여기는 명문 빅클럽 얘기할 수 있죠. 울산이 4연패를 달성할 수 있냐? 이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중반에 홍명보 감독이 이제 대표팀 감독에 부임하게 되면서 여러 부침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3연패 수성이 가능하냐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쨌든 잘 유지가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김판곤 감독의 어떤 지휘력에 대해서 평가를 먼저 해보고 갈게요. 리그에서 흔들렸던 부분은 어쨌든 나름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던 거, 그다음에 코리아컵도 이제 결승까지 갔던 거, 뭐 이런 것까지는 다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대회컵에서의 그 부진은 이거는 계속 쭉 이어진 거 결국 그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그를 치르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쭉 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려운 시기에 오거든요. 이거는 뭐 강팀이고 약팀이고 가리지 않고 무조건 오는데 이 상황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 저는 그 좀 극복 있었다. 능력 저기에 저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네. 반대로. 지난 시즌만큼 울산이 위기였던 적이 없습니다. 네, 감독 중간에 나갔죠. 그냥 나간 것도 아니에요. 폭격하셨잖아요. 네, 난리가 났었죠. 네. 그리고 이적 시장에 약간의 그 잡음, 약간이 아니죠, 사실. 엄청난 큰 잡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어떤 그 K리그에 있는 모든 팬들이 울산을 비판하고 그랬을 때 그걸 견뎌내고 우승까지 했다? 이거 자체가 저는 울산이 이 위기 관리 능력도 지난 시즌에 성장했다. 그렇기 그게 때문에 생각 뭐 그렇게 볼 수도 네. 있습니다. 독특한 시각 감사하고요. 네. 지난 시즌에 김판곤 감독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월드컵 못 가면 누가 책임질 거야?
월드컵을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 발언. 그 발언. 그 시기를 기준으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 나는. 시기를 네. 기준으로 그 시기를 기준으로 맞아요. 울산이 흔들렸어요. 맞아요. 아니, 김판원 감독이 그 실언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잘못했다. 그때 내가 좀 그 얘기한 걸 좀 후회한다. 바로 이렇게 그 수정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이 한 팀의 감독으로서 리더십이 있는 감독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김판원 감독 그 자료화면 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라커룸 스피치가 편집을 해요. 그 라커룸 스피치가 아주 그 멋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왕에 도전하는 사람은 말이야 이러면서 쟤들이 왕에 도전하고 있어. 약간 이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카리스마. 왕이야. 왕권에 도전을 했잖아. 나는 왕이야. 왕이라고. 이제 울산의 세대 교체 어떻게 좀 전망이 되는지 이야기를 이어나갈게요. 공격수에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국내외 다 합쳐서 우승한 팀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우승하면 이러잖아요. 우리 우승 다 했으니까 이 멤버 갖고 다음 시즌 또 우승해야지. 가만 둘 수 있어요. 저는 울산이 딱 3연패 하자마자 이번에 대단히로 바꾸는 걸 보면서 이건 판단 잘했다. 그리고 영입한 선수의 면면을 보면 그러니까 뭔가 국가대표급이다라고 말하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수들의 나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을 봤을 때 울산에 잘 녹아들면 울산에서의 성공 시대를 확실하게 열 수 있는 선수들의 어떤 그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선수 영입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네.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저희의 논리를 잘 뒷받침해 준다고 봅니다. 이게 다 리스크들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저거 받아먹는 특구 아닙니까? 자기가 준비해와야지 얘기한 걸 지금 받아먹으시면 어떡해요. 이게 프로냐? 근데 김판 감독은 굉장히 하이 프레싱을 요구를 하고 많이 뛰는 거를 요구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변화를 줬는데 생각보다 좀 변화의 폭이 좀 크다. 그리고 뭐 공격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주민규 선수도 나갔고 주축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명재 선수도 뭐 나갔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변화가 왔을 때는 긍정적인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확률이 좀 낮지 않나. 이게 이 자체가 리스크가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요? 토크를 끝내지 않고 남한테 이게 떠내는 거 같은 자기는 느낌인데? 얘기하면서 자기 논리가 좀 빈약하다는 거 인정한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톱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허율과 야구. 예,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우승할 수 있었던 밸런스라는 측면이 지금처럼 불안해 보인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박찬호 해설위원의 말씀에 저 완벽하게 동의하거든요. 또 완벽하게 네, 동의한다고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만은 의자 하나 동의합니다만은 네네네. 그러나 이 공격수에 대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미지수, 물음표는 어느 팀이든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지난 시즌 30골 넣었던 팀이 선수가 이번 시즌 5골로 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얘기다 그거에 그거는. 대해서는 에이. 오히려 지난 시즌 못 넣은 골을 야구 네. 선수가 이번 시즌에 터뜨릴 수 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야구 몇 골에 겁니까? 야구 최소 18골 이상 봅니다. 진짜로요? 네. 욕한 거 아니죠? 저 일부러 저기 숫자를 그렇게 대신 아니에요. 건가요? 숫자가 아니 근데 이번 시즌 K리그에 규정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최대 6명까지 보유, 동시 4명까지 출전이 가능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머니 파워가 센 팀들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득점력이나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는 해소시킬 가능성도 높죠. 베네수엘라 출신 이 국대 윙어 라카바 선수. 이 선수의 어떤 능력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재능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저런 건 하나 있어요. 진짜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는 아무리 좋은 커리어를 갖고 왔어도 리그를 옮기면 리그 스타일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서 우리가 커리어만 보고는 좀 그렇다. 근데 어쨌든 좋은 커리어와 재능을 갖고 있는 건 맞다, 라카바가. 그러니까 그 말은 곧 검증이 안 됐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미지수다, 검증이 안 됐다, 다 똑같지. 시즌이 안 들어갔는데. 성공했던 팀들을 보면 대부분 이 K리그 내에서 성과를 냈던 선수들을 K리그 상위 팀들이 데리고 와서 터트리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아예 외국에서 데리고 오는 선수들 같은 경우 정말 이게 뭐 반반도 확률이 안 되잖아요. 모르는 그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볼 부분이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작년 얘기를 방송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에 울산 외국인 선수 새로 데려온 선수들 실패라고 봐야죠, 솔직히. 예. 여기서 약간 의문이 또 드는 거죠. 야 작년에도 잘 안 됐는데 올해라고 갑자기 잘 되나?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 잘 될 수도 있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저랑 논리가 비슷하시네요. 마리오 바로텔리 선수 영입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건 낭설인가 봐요? 오면 대박인데. 발로텔리요? 네. 네. 김건가에서 나오는 기사니까.
이런 선수는 영입하면 안 돼요. 왜요? 말썽을 많이 펴가지고 영입한 팀 외에 나머지 팬들은 재밌겠죠. 그렇죠. 근데 영입한 팀은 네, 쉽지 않죠. 발로텔리와 링가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은 와, 그 선수를 보고 싶어서 경기장에 가려고 하는 차이점은 뭐냐면 링가드는 되게 성실해요.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발로텔리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면 한 2경기 뛰고 그냥 계속 사인회만 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데이에서 김판곤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활용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 자리만 잘 마지막 2주 안에 보강을 한다 그러면 좋은 시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판곤 감독이 야심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18골 넣을 수 있는 야구 대신에 25골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를 원하는 거죠. 진짜로 25골 넣을 수 있는 외국 공수를 영입한다. 그럼 울산 우승하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음. 25골 그 쉽지 않은 걸 해내는 게 울산이에요. 아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울산의 키플레이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18골을 기록할 야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운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했는데 일단 18경기 뛰기를 기원하겠고요. 전술적으로는 이희균 선수가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광주 시절 때도 전술적인 핵이기도 했지만 얼핏 들었더니 동계훈련 과정에서도 이희균 선수를 활용을 한 많은 구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희균 선수를 좀 주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저 보야니치 선수. 어. 어쨌건 간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일진이 울산 경기 보신 분이에요. 잘 네, 알아요. 깨어 있는 분이에요. 보안이 좋죠. 우리 팀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네. 어쨌건 간에 그냥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울산의 불안 요소 저는 이 클럽 월드컵이 울산에게 상당히 이게 좀 큰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파 클럽 월드컵. 네, 그렇죠. 시즌의 한 중간에 있고 물론 그때 이제 리그가 잠깐 중단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클럽 월드컵을 준비하고 또 갔다 오는 이 과정이 상당히 소모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울산이 조별리그 그 이상을 가진 않을 거예요. 요것도 이쪽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K리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지금 뭐 울산이 위로 올라가서 뭐 이러진 않잖아요. 저는 썬다운스 잡고 저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참가하는데 의의를 둬야 되는. 부담 갖지 마라. 예. 울산이 그러면 뭐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뭐 가고 싶은 대로 가겠죠. 뭐. 막걸리 드셨어요? 클럽 월드컵에서 나름의 좋은 성과를 낸다면 힘들겠지만 자신감이나 어떤 팀 분위기가 좀 더 상승세에 있으면서 리그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절대 우승 못한다 이것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다른 팀들의 도전이 굉장히 거셀 거예요. 그렇죠. 전북 봐요. 아니 거스포에이시라고 하는 그 대단한 감독이 왔어요. 그다음에 서울 보강 정말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전 막 돈을 어떻게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팀들 도전을 할 때는 딱 하잖아요. 난 한 놈만 팬다가 돼요. 이게 아마 이번 시즌 울산의 가장 우승 도전에 걸림돌이 아닐까. 두 분은 울산의 대항마로 어떤 팀을 꼽으시나요? 가장 그래도 지금 근접해 있다고 보이는 팀이 서울이죠. 이 팀은 굶주려 있어요. 그러니까 리그 우승을 한번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클 거예요. 우승에 굶주리는 팀이 한 10개 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좀 치명적인 무기가 있죠. 피리와 관제탑을 동시에 구사하게 되면 상대팀이 가사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근데 링가드 셀러브레이션과 문선민 셀러브레이션을 보면 사실 좀 이렇게 좀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친 골 세레머니 아닙니까 그거? 서울의 근데 고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의 그쵸. 예, 여부. 맞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서울이 뎁스는 좀 엷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지금 울산은 진짜 무서운 게 가을이 되면 10월이 되면 지난 시즌 K리그 최고의 선수였던 이동경이 제대합니다. 네. 제대하면서 바로 스쿼드에 들어와요. 지금 울산을 딱 이렇게 올 시즌 포메이션을 그려보면 거의 다 1, 2, 3순위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서울은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저는 포항도 네. 올 시즌에 울산에게 도전할 수 있는 두 팀의 어떤 라이벌 관계도 있지만 이 팀이 또 지난 시즌에 좀 약간 분위기가 확 꺾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박태하 감독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의외로 이 팀 얘기가 안 나오네요. 전북. 전북은 포획 감독이 가장 큰 좀 리스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커리어를 봐도 이분이 뭐 리그를 그 지배해야 되는 수준의 팀을 맡았던 적이 없거든요. 과연 그 팀의 어떤 구성에 걸맞는 축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선수들에게서 마음을 빨리 좀 살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 팀이 지금 몇 명째 감독을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리그 순위를 봤을 때는 전 전북도 충분히 우승 경쟁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다 잘 됐을 때죠. 그러니까 전북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물음표와 이프들이 다 잘 됐을 때. 그럼 우승 경쟁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이전 같으면 어쨌든 이름값이 있는 감독이 K리그 왔으면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약간 트렌드 또 K리그도 마찬가지고 뭔가 전술적인 어떤 그 신박함이 좀 많이 좀 차이가 갭이 좀 줄어든 느낌이에요. 진짜 궁금했어요. 왜 전북현대가 돈 많이 쓰는 팀인데 지난번에 공개됐을 때 한 500억 이상도 썼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스퍼의 감독 이후에 영입 소식이 별로 없지? 물론 이탈리아 국가대표 출신의 공격수 콤파니오를 영입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전북 이름치고는 막 영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들어봤더니 거스포의 사단을 데려오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감독 한 명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 코치진을 싹 데려온 거예요. 여기 돈을 엄청나게 쓴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사공을 한 명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감독이 포에- 힘이 좀 약했죠. 그렇죠. 네. 지금은 제가 듣기로도 포에색에 다 맡길 겁니다. 특히 최소한 선수단은. 전북현대가 갖고 있는 멤버들만 놓고 보자면 파이널 A는 전 충분하다고 봐요. 자, K리그 팀들 중에서 울산이 가장 많은 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또 목표한 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열한 토크 배틀 오늘도 펼쳐봤는데 치열합니다. 네. 전혀 지금 입장을 바꿀 그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 저는 이제 서로 간에 생각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화합해서 비둘기야 뭐야? 우리 다 화합해서 여기는 앞으로 유엔이 나아가기 아니에요. 위해서. 예? 평화 유지군이 아닙니다. 이거 여기는. 제일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자리는 이분법적 사고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그래도 처음 견지했던 태도를 쭉 지금 유지하실 아 예정인지. 그럼요. 예. 저는 그렇게 쉽게 손바닥 뒤듯이 입장 받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손바닥. 어허. 바로 걸려들었는데 K리그 디펜딩 챔피언 울산 4연패 불가능하다. 어렵다. 어렵다고 한 건가요? 네. 불가능하다. 불가능은 아니에요? 어렵다. 어렵다고 불가능. 오! 처음이야. 야 이게 기계가 제대로 된 기계네. 이게 안 왔어요? 이게 안 왔어요? 이게 안 왔어요? 참았어? 참았다고? 참았어. 아, 빨간 티 나이봤네. 들어있잖아. 거짓말이네. 우리 다 속았어. 아니 형 이거 어떻게 참아요? 디펜딩 챔피언 울산 이번에 4연패 달성할 수 있다. 울산 4연패 무조건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능합니다. 무조건 때문에 또 감전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까지도 왔어 지금. 리액션 이거 너무 높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이거 너무 높아 이거 진짜. 그 내가 아까부터 이러고 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울산 우승에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만큼. 네. 네. 박찬호 의원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빅마우스 토크 배틀. 상암동 일단 매치. 그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경기 맞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왜 뭐 일 있으세요? 야, 녹화 길긴 길어요 지금. 제가 점점 머리도 약간 뻗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더비 오늘 여기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